요즘 증시가 매우 불안합니다. 올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상승장의 연속이었으니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주말경에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릴까 하는데 우선 오늘은 3M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M 주가는 참 재미없고 형편없긴 합니다. 지금 그래프는 지난 2년간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2년 전에 비해 주가가 15% 이상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도 주가가 3% 이상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형편없는 종목을 소개하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G같이 정말 실적이 엉망이라 주가가 엉망인 종목이 아니라 실적은 나름 좋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에 혹시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싶어 들여다본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7년의 주가와 비교하여 현재의 주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가가 156.26불은 아니지만 대충 이 근처이기 때문에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결정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짧게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PER은 미래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수치하는 것이고 EPS는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의 퍼가 엽기적으로 높은 이유는 투자자가 테슬라의 앞으로의 성장을 매우 높게 평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3M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2017년에 비해 무려 28.9%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EPS는 0.8% 떨어졌으니 이 말인즉슨 기업의 실적은 계속 준수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PER이 주가 하락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28.3%나 떨어졌습니다. 퍼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이 기업의 미래가 암울해서 성장은커녕 쇠퇴할 것 같다는 의견이 들면 PER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유동성을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 중에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3M 같은 종목보다 더 우월한 투자처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 자금은 3M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PER이 낮아집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가 말만 바꾼 거지 사실 일맥상통한 말이긴 합니다. 그럼 주가가 2017년도에 219.82불에서 2020년도에 150불대까지 빠진 것의 원인이 퍼가 낮아진 것이 주 원인인 건 알겠습니다. EPS가 그대로인 걸 보니 그동안 기업의 실적은 더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M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 영상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래의 기업의 성장성이 암울해서 퍼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곤두박질 친 주된 원인은 투자 자금이 3M 같은 종목에서 다른 투자처, 가령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 등으로 자금이 이탈되면서 퍼가 내려가는 원인이 크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3M의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딱히 나쁘지도 않지만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일정합니다. 뭐 딱히 매출이 증감했다고 표현하기 애매할 정도로 성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에 따른 EPS 역시 거의 일정한 수준인 걸 보니 매출도 일정했고 순이익 역시 거의 변함없이 5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 발행수를 계속 줄이기 때문에 EPS는 좀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순이익도 약간씩 줄어든 감이 있어서 EPS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9년 기준으로 320억 달러고 순이익은 46억 불 정도입니다. 순이익률은 16%가 넘으니 꽤 높긴 합니다. 3M의 퍼는 18배입니다. 퍼만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S&P 500의 평균 퍼가 27.83인 걸 감안하면 3M의 퍼는 유난히 엄청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M은 역사적으로 S&P 500의 평균 퍼보다 낮은 기업은 아닙니다. 배당률은 무려 3.62%입니다. 바로 전에 같이 알아본 P&G와 주주 친화 성향이 비슷한데 3M도 배당금에 매우 민감하고 정말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으로 손을 꼽습니다. S&P 500 기업의 평균 배당률이 1.84%이니 3M의 배당률은 S&P 500 평균의 2배입니다. 배당금에 얼마나 현금을 쓰냐면 가령 2019년 연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46억 불 정도인데 배당금으로 33억 불을 썼습니다. 무려 순이익의 72%가량을 배당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투자 관련 KPX로 17억 불을 썼고 R&D 연구개발로 19억 불을 썼으니 이 둘을 합친 금액과 엇비슷한 33억 불의 배당금 지급은 참으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G에도 거의 비슷한 문구가 공시되어 있는데 3M은 62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 향후 100억 불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시했고 2018년에 무려 49억 불 자사주를 매입하고 2019년엔 14억 불을 매입하고 2020년엔 10억 불 정도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지만 3M과 같이 성장이 멈춘 회사가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건 이 사회가 여기에 좀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문화 자체가 너무 이렇게 굳어버린 건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과하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기업이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M의 경영진들이 당연히 저보다는 뭔가 고귀하고 큰 뜻이 있었겠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면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에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주주에게 사탕을 먹이는 그런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활동으로 71억 불의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으로 하는 비용 처리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므로 캐시플로우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 46억 불에 감가상각비 16억 불을 더해주고 이것저것 자잘한 항목들을 조정해주면 71억 불의 현금이 창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보니 64억 불 지출 중에 무려 50억 불을 인수 합병을 위해 쓴 걸로 나옵니다. 사실 3M 정도급의 기업에서 사업 인수와 매각은 비일비재합니다. 3M과 일부 사업 포트폴리오가 겹치고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인 한이웰을 예를 들면 한이웰이나 3M 정도급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자잘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미국 기업들은 사업부의 인수와 매각이 매우 빠릅니다. 사실 저도 이런 M&A 관련 직종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적성도 맞기도 하고, 근데 뭐 직장이란 게 하고 싶은 일로 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인수와 매각이 3M 같은 기업에는 주가에 크게 호재나 악재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2019년 인수내역을 보면 M모달이라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호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AI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의료기업을 7억 불에 인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에이슬리티라는 외과 관련 드레싱 비상장 의료업체와 KCI 자회사들을 67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3M의 사업 영역 소개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3M은 헬스케어 관련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의료 관련 업계 종사할 때 3M 싱가포르 법인의 의료 관련 사업부가 실사 대상이었기도 해서 깊이는 몰라도 대략적인 3M의 사업 계획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시 현금 흐름표로 돌아가서 투자 항목으로는 말씀드렸듯이 64억 불을 지출했습니다. 재무 활동으로는 총 11억 불의 현금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볍게 상기를 시켜드리면 영업 활동으로 71억 불의 현금 순유입이 있었고 투자 활동으로 64억 불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3M의 2019년 총 현금 흐름은 5억 불의 현금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다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신규 부채가 63억 불 증가하고 부채 상환에 27억 불을 썼으니 총 36억 불의 현금을 부채로 조달했습니다. 33억 불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쓰고 14억 불을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5억 불이 넘는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이 행사된 것도 눈에 띄긴 합니다. 사업 영역 소개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 가치를 향상하는 데 힘쓰느냐 기업 가치를 향상하는 데 힘쓰느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앞으로의 급격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주들은 물론 주주 가치보다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투자금들을 사용해야겠지만 3M같이 업력이 매우 긴 기업들은 사실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적절히 잘 배분해서 중간값을 찾아가야 합니다. 3M의 최근 5년간의 주당 매출을 보면 계속 증가는 해왔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주당 매출액이 3.3% 정도 증가한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주주가치 향상보다 기업가치 향상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 의견이 계속 듭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특히 헬스케어 포트폴리오까지 있는 3M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도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기대했지만 전년도 대비 분기 실적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연간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듯이 3M은 크게 4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앤 인더스트리얼은 일반 산업용품과 안전용품 관련 사업 부문이고, 트랜스포테이션 앤 일렉트로닉스는 운송 및 전기전자, 기기산업 솔루션, 그리고 헬스케어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사업부가 있습니다. 4개의 사업부 중에 헬스케어 사업부를 제외한 3개의 사업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관한 글씨 폰트 크기가 가장 큰 것이 3M 경영진의 마인드셋을 잘 보여줍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세이프티 앤 인더스트리얼 사업부 매출이 120억 불 가량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트랜스포테이션 앤 일렉트로닉스가 96억 불, 그 다음은 헬스케어 74억 불, 그리고 컨슈머가 51억 불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개 사업부 모두 다 양호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이 전체 매출의 4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퍼시픽이 30.5%를 차지합니다. 아시아 매출 비중이 정말 높은 대표적인 미국 기업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과 중동이 19.4% 매출 비중이고 남미, 캐나다 매출은 9.2%입니다. 재무제표는 이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업은 다음 분기 또는 다음 회계연도를 위해 목표 매출, 목표 EBIT, 목표 비용 지출 외에 수많은 재무 지표들을 타겟팅하는 작업인 버지팅이라는 걸 하는데 3M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들이 매년 항상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지팅 하는 대로 각 사업부가 별다른 이벤트 없이 그냥 잔잔히 사업을 굴리는 그런 형태라 크게 재무제표에서 볼 사항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 없었습니다. 회사에 뭔가 충격적인 변화나 발전이 오려면 현인 수준의 경영자가 회사에 오는 행운이 있어야 하는데 3M 같은 경우엔 제가 이 기업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물론 제 기준으로도 넘사벽으로 뛰어난 경영진들이 회사를 꾸려나갔겠지만 단순히 최고 경영자들의 교체 주기가 잦은 걸 보면 좀 행정적인 이유로 경영자들이 계약 기간에 맞게 기계적으로 교체가 되고 경영진 역시 기계적으로 정해진 단기 기업 목표에 맞게 경영을 해왔을 겁니다. 지금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품군이 거의 이마트 수준이라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다 다루긴 힘들지만 3M의 제품들이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많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군이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3M 웹사이트의 사소한 제품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카탈로그가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보면 사업 적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3M은 여러가지 물질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가령 접착제 기술을 포스트잇부터 자동차 산업, 애완산업, 의료, 항공 및 우주산업까지 적용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무기화학 화합물질을 이용해 강도가 강한 군용용품을 제작한다든지 산업 관련 안정용품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필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한다든지 사업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소모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합성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왜 순이익률이 16%가 넘는지 이해가 좀 가긴 합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2020년 2분기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1분기에 81억 불에서 2분기에 72억 불로 줄어들었습니다. 3M 마스크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정말 엄청나게 팔렸는데 2분기 매출이 줄어든 걸 보면 3M의 나머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실물 경기에 거의 동조화되어 있다시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업 부문에서 죽순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 발표 때 나온 것처럼 올해 20억 개의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는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단키트 관련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 진단키트, 즉 래피드 테스트라고 부르는 코에 찔러 넣는 방식을 임신 테스트 키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는 걸 MIT와 같이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개발이 되면 1일 생산량이 수백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내년 하반기에 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인류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질병이 될 거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3M의 이런 코로나 대응 산업들이 잠재적인 큰 호재일 수는 있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어들었고 이건 자동차 관련 산업과 일반 산업 그리고 일반 소모용품들의 수요가 줄어들어서라고 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 위축과 재택근무의 확장 등이 3M에는 이런저런 악재인 것은 맞고 다만 2020년 2분기보다 실적이 눈에 띄게 앞으로 더 악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2분기에 있었던 미국의 봉쇄 조치가 또 반복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더라도 2분기에 있었던 정도의 락다운이 반복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인 주당 순이익, 즉 EPS는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습니다. 친절하게도 전년 동기 2.13불에 비해 어느 항목들이 줄어들어서 현재 1.78불이 되었는지 구분해서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은 4개 사업 부문 모두 16.8%에서 23.8% 사이에 다소 괜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매출은 사업별로 다 줄어들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트랜스포테이션 앤 일렉트로닉스 부문입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 사태가 원인입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뻔한 얘기들은 제외하고 보면 우선 3분기에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고 의료용 마스크 관련 매출이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사실 제가 딱 예상한 대로입니다. 이 자료를 보기 전에 3M은 보나마나 중립이겠지 하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계속 중립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물론 사자 의견이 2개, 중립이 7개, 팔자 의견도 4개나 됩니다. 3M의 의견이 중립인 이유는 현재 주가가 전혀 고평가되었지도 않고 버블이라고는 전혀 안 끼어있는 주가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코스닥 동전주도 아니고 마스크 좀 더 팔리고 새로운 형식의 진단키트가 나온다고 기업의 EPS를 크게 흔들 만큼 영향을 끼치긴 힘들기도 합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된 미국의 실물 경기가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자료를 좀 보니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총 확진자 수는 690만 명, 총 사망자 수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한 모품 매수가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언급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3M의 현재 주가는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 이미 많이 빠져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도 그렇게 조정받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이 성장성이 멈춰 있어도 도태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강력한 레퍼런스로 굳게 자리 잡혀 있는 제품군들이 많은 기업이고 기업의 펀더멘털은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고배당 성향까지도 있고 상대적으로 중저 위험 정도의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가 아마 그닥 오르거나 하는 일은 당장 최소 1년간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와서 혹시 주가가 150불 미만으로 내려가면 제 생각에 50주 정도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강한 조정이 와서 주가가 140불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그냥 연금 상품 하나 가입한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100주 정도 매수해서 묻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기업의 포트의 상당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1,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소수 종목으로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저점 매수하기 위해 종목을 평소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뭐 크게 재밌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3M에 대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영상이었지 않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나이키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들어 활활 날고 있는 나이키 주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나이키를 골라봤습니다. 요즘 싱가포르에서도 떨이로 팔고 있는 언더아머는 기업 차원에서 투자 종목 차원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다면 나이키는 어떻게 이번 분기에 호실적을 내며 날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히 계시고 그럼 조만간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안녕.